입니다. 또 국가적인 또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탄핵이 됐죠. 대통령 탄핵이 됐습니다.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본다면 이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 이후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탄핵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 긴급으로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다. 헌재에서 불인정이 됐기 때문에 해프닝으로 넘어갔는데 그 당시로 뭐 지지율 탄핵 지지율은 33.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 탄핵 찬성이 30.9%고요.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33.9%. 지지율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대부분 국민들이 그 당시에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명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게 뭐 공직선거법 구조 위반이 무슨 탄핵 사유입니까?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후폭풍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죠. 2016년입니다. 12월에 이제 탄핵이 됐는데 집권 4년 차에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뇌물 뭐 이런 죄가 적용이 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갈수록 우리 정치는 못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이것도 이게 뭐 탄핵감이었나? 요즘 기준에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비교인데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건지. 지지율이 그 당시 4%였고요. 탄핵 찬성이 81%였습니다. 헌재가 보수 재판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인정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2016년에 어떻게 됐다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탄핵 시절 상황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이제 집값이 올랐습니다. 강남 재건축 중심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시절이기 때문에 11.3 대책이 나와서 청약 규제 지역이라는 걸 지정을 하고 이제 처음으로 규제 2013년도에 규제를 엄청 풀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풀다가 11.3대 2016년 11.3 대책으로 드디어 이제 터닝 규제 강화로 터닝을 했고요. 미국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당시 물론 그 당시로는 1.75% 있나요? 저금리였는데 미국이 올렸고 경제는 반도체 특수로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오히려 더 나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값도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금리도 낮았고 물론 미국이 금리 인상했습니다만 낮았고 경제는 반도체 특수로 괜찮았다. 미국이 또 트럼프가 됐네요. 그 당시 그때 트럼프가 탄핵을 불러오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때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탄핵이 땅땅 되네요. 이거 어떻게 이래 되지? 그래서 불확실성이 엄청 커졌죠. 그 당시에. 제가 두 가지 지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실거래 가격,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매매. 탄핵이 12월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11월까지 매매 지수가, 실거래 가격, 매매 지수가 91.8이 나왔습니다. 91.8. 12월 탄핵이 되니까 91.2로 떨어지고, 1월 되니까 91까지 떨어졌죠. 2월이 91. 그 다음 3월부터, 막 대선 막 되잖아요. 그래서 91.7, 3월이 이제 탄핵 결정이 되고 이제 대선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4월이 장미 대선이 있었죠. 조기 대선에서 91.9, 5월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93.4, 취임되고 나서 폭등하죠. 그래서 6월에도 대책이 한번 나왔고 집값이 더 폭등합니다. 8월에 8.2 대책도 양도세 중과세 나오는 8.2 대책까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면 결국 어떻게 됐나요? 3월까지였습니다. 3월까지. 그래서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의 불확실성 기간을 지나갔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실거래 가격, 매매 가격 지수니까 가격이 폭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강남 쪽에 엘스 리센츠와 뭐 도골 렉설 아파트들 그 당시에 가격 쭉 비교를 했는데 실제로 뭐 급매물가 나오거나 폭락하지는 않았고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거래량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인데 그 당시에 자, 이때죠. 10월까지 9월이 서울 아파트가 11,000건이 거래가 됐었고요. 10월이 12,000건 거래가 되다가 11월에 미국 트럼프가 되고 11.3 대책이 나오면서 5,700건으로 떨어졌고요. 12월 탄핵될 때 4,225건, 1월
가장 안 좋았죠. 3,700건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3,700건이 어디야라고 하는데 12,000건 달리다가 3,000건 되니까 4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거래량이 4분의 1 토막이 났고 2월에 5,700건으로 회복하고 3월 탄핵이 결정되는 헌재에서 인정이 된 게 8,594건. 조기 대선, 장미 대선 할 때 9,300건 다시 취임하고 10,000건으로 훌쩍 올라갑니다. 이때는 8월에는 파리 대책이 나오면서 좀 강력했죠. 양도세 중과세가 나오면서 다시 5,000건대로 떨어졌다가 이게 한 달, 두 달밖에 가지 않습니다.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또 어때죠? 4개월 정도. 실제로. 4개월 정도 거래량 또 떨어졌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거래량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투자 심리 위축으로 매수자들은 발을 빼고 매도자들은 관망을 했는데 앞서서 실거래 가격, 매매 가격 지수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집주인들이 급매로 집어던지진 않았다는 거죠. 왜? 4개월이었으니까. 이게 6개월 이상 지속이 됐다면 아마 가격이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공황 상태가 되는데 4개월로 짧게 지났기 때문에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이 주는 힌트는요, 4개월입니다. 4개월. 4개월 단기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되면서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패닉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 전에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매도자들이, 집주인들이 버티면서 집값 하락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때 6개월을 넘어버렸다면 뭐 탄핵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문제들 때문에 불확실성이 하반기로 전이가 됐다면 아마 집값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끝났다. 지금도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2025년 내년 부동산 시장의 포인트도 1분기에 1, 2, 3월에 거래량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고요. 헌재 결정에 따라 탄핵이 인정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인정이 되면 불확실성 제거가 되고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한 5월 정도에 끝날 거잖아요. 5월, 6월 상반기 전에 모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하반기는 저는 반등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제거되지 않으면 6개월 이상 불확실성이 침체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전이가 된다면 6개월 이상 2차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4개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로 전이가 되느냐, 불확실성이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고, 거래량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집을 팔려는 분들은 이 시기가 지나고 파는 게 좋습니다. 굳이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모두 다 관망으로 하는데 나 혼자 꾸역꾸역 빈매로 팔겠다고 집어 던지면 내 집값만 떨어집니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2025년 이제 부동산 시장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위협 요소도 있고 긍정의 요소도 있는데 위협 요소부터 먼저 보면 경기 침체 우려. 요즘 큰일 났어요. 대한민국 경제가 환율, 수출, 내수 모두 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진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는 장기 침체로 이미 진입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대통령이 뭐 엄청난 완전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지혜력과 뭐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어서 해결을 하면 모를까. 지금 나오는 국회나 우리 정치권에 있는 인물들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7, 8월 올해 2024년 7, 8월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누적이 됐고요. 대출 규제 여전히 시행되고 있고 미국 트럼프 국내 정치 불확실성까지 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내 집 마련하기는 저는 좋은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2차 하락이 그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다 생각해야죠. 거래량은 떨어지고 집값이 막상 떨어지지 않다가 하반기에 반등하는 경우 아니면 하반기로 불확실성이 전이가 돼서 2차 하락이 오는 경우인데 둘 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거래량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가격 협상력이 좋잖아요.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기 때문에 협상해서 사기 좋고 2차 하락이 오면 좋은 기회에 또 내 집만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 찾다가 만약에 하반기에 2차 하락이 오면 어떡하죠? 우리가 평균 7년을 보유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10억 하던 아파트를 9억에 샀는데 8억까지 떨어지게 되면 1억을 손해본 게 아니라 잘 살다 보면 다시 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100% 완벽한 타이밍 잡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긍정 요인을 보자면 2026년, 2027년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이 좀 심각합니다. 기준금리 골드만삭스는 2.25%까지 한국이 내릴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도 2.5%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뀌어서 현재 야당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문재인 시즌2가 되면서 여러 가지 반시장적 정책이 나오면 또 자극을 받아서 또 반등 상승, 이상한 왜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안 생겨야 되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집값 막 올라갈 때 우리가 좀 막 조급한 마음에 사는 경향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년 상반기 1분기가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점이 아닐까. 항상 돌아보면, 그때 살 걸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2025년 1분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